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그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을 해줬는데요. 91년에 1조 8천억 원 주고 무슨 엄마 아파트인가 강남에 무슨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것을 11조에 팔아서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공부,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6,800만 원입니다. 9억 2천만 원이나 남긴 사람이 9억 4천만 원이죠. 9억 4천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지요.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줘야 됩니까? 7.5% 세율 7.5%인데 해줘야 됩니까? 참, 이 정책이라는 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균형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 투명성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 집단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하고 공정위 권한 확대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좀 확실한 그 권한을 주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뭐 조금 늘려놨습니다. 금융정보 요구권인가 해가지고 조금 늘려놨는데 좀 확실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좀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 쪽에 붙여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하고 했더니 저러더라고.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리면 그럼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의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그 수준 있는 그 연구와 기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그 공무원 출연액이 하니까 또 그게 뭐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한때 국군했는데 그 보면서 제가 바로 메모해가지고 정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메모를 보냈어.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지 인민재판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그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것 보면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이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그 전술이죠.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버려서, 너무 많이 와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공천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놓아야지요.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이 공천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부패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의 논평은 참 가와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모르면 용기가 있다 했던가? 하여튼 예? 예?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예,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한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대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한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